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기수사입니다. 이번 2월 24일에 시행된 ADS-B 40회 시험에 대해서 간략한 총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엄청 대단하게 할 건 아니고요. 데이터 포럼 카페에서 이틀 동안 올라온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좀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복원된 내용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게 답이 맞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뭐 문제를 복원하고 엄청 분석하고 이런 거는 대형 학원이나 아니면 전문 강사님들이 다 하실 거고요. 저는 그냥 끝나고 나서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다들 많이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글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많이 어려웠다는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지엽적인 것도 좀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기출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도 물론 있긴 한데, 약간 좀 낚시성 문제도 있던 것 같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냈던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 올해가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만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객관식만 출제가 돼서 기존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면은 합격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를 좀 경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물론 뭐 기출만 풀고, 그리고 뭐 제 요약 노트만 보고도 합격하셨다는 분들이 뭐 있긴 해던데, 그 후기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기존에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객관식 시험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좀 기술이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고, 비전공자분들은 아마 진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통계 관련된 것도 좀 집중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논란되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논란되는 문제들 좀 가져왔는데, 이 논란되는 문제들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복원된 거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 집단지성으로 복원된 내용만 보고 저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답은 아닐 수는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 어차피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복원하고 나면은 그때는 정답이 확실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복원된 집단지성으로 카페에 복원된 내용만 가지고 볼 거예요. 아시겠죠? 뭐 1교시는 딱히 논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얘기들 보니까 다들 1교시는 좀 많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교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좀 사람들이 화가 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 근데 화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 때문에 틀렸잖아요. 그쵸? 얘가 통찰인데 관찰이라고 보기에 나왔었대요. 아, 진짜 이런 낚시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죠. 네 개 영역들 넘나들 수 있나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 네 개 영역 다 넘나들 수 있습니다. 네 개 영역 서로 넘나들 수 있고요. 왜냐면은 그때마다 분석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나들 수 있고, 자, 통찰이 언제냐면은 방법은 아는데 대상을 모를 때 우리가 통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찰이란 단어는 우리가 대상을 모를 때 관찰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안 되죠. 뭐 내가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해야지 했을 때 비트코인 주가 그래프가 아니죠. 뭐 코인 그래프 이런 거 관찰할 때도 보이니까 관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먼 미래를 볼 때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내가 통찰을 해야 되잖아요. 대상이 없어질 때부터 통찰을 해요. 그래서 관찰과 통찰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얘가 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 베타 스코어, 이거 뭐 오타긴 한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F 베타 스코어의 베타의 가중치 뭐 이런 거 물어봤나 봐요, 문제에서. F 베타 스코어에서요,
베타가 1보다 크면요. 리콜의 비중이 들어갑니다. 리콜의 비중을 더 주는 거고요. 베타가 1보다 작으면요. 프레시전의 비중을 더 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정확히 뭐가 보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복원된 거를 봐도 어떤 보기로 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뭐 0.5가 들어가면 2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베타보다 크냐 작은 거를 찾아서 정답을 어디에 비중을 줬는지를 체크한 게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거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좀 약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문제가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가 1이고 0에서 1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고.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연속 확률 밀도 함수라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넓이가 1이니까 기대값도 1이야 라고 구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넓이가 1인 게 기대값이 1이 아니라요. 넓이는 1일 수밖에 없어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잖아요. 모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더하면 다 1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당연히 1이 되는 거고요. 기대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또 얘를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fx는요. 무조건 1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fx는 무조건 1이라서 결국은 0에서 1까지 x를 적분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2분의 1 x제곱을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1부터 0까지를 하니까 2분의 1에서 1 빼기 0 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뭐 이런 적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풀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말고 어쨌든 기대값이라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0하고 1 사이에 1이 계속 나오면은 평균은 가운데 0.5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던 문제인데 약간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분들은 확실히 이거 넓이가 1이니까 1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2분의 1이 답이고 아마 카페에서도 2분의 1로 지금 다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 또 과대적합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던데 문제가 이런 보기가 나왔던 게 맞았다면 지금 이런 보기로 나왔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서 이런 보기로 나온 게 맞다면요. 역전파 중에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거는 무조건 기울기 소실입니다. 이거는 뭐 과대적합 얘기 나올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신경망에서 학습을 할 때 역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는 기울기 소실밖에 없어요. 과대적합은 학습이 너무 많이 된 상태라서 얘랑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러는데 상이한 집단이라고 문제에서 나온 게 맞죠? 그렇죠? 이게 복원된 게 맞다면 그런 상이한 집단이면은 칭화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집락은요. A, B, C가 있는데 요 A, B, C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 있어요. 지역 있는데 내가 사전 선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고 싶어요. 이때 얘네 세 개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가정하에 세 개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A만 조사해야지 이게 집락입니다. 그러니까 상이한 집단이 아니에요. 상이한 게 아니라 서로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에서 뽑는 게 집락이고요. 칭화는 진짜 상이한 집단.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면 이 상이한 집단이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걸 층을 그어서 추출하는 게 층화 추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층화예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카페에 복원된 내용들만을 근거로 해서 저는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복원된 내용들만 근거를 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성 문제.
이 문제가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많이 글을 봤어요.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그리고 댓글에서도 엄청 티키타카 많이 하던데, 뭐 나머지 보기들은 사실 논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두 개의 보기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성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주식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량주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이요 점점 변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차분을 합니다. 차분을 하면요 데이터가 앞에서 뒤를 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게 일정한 평균과 분산을 갖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정상성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확률 분포의 모수가 시점에 의존하지 않은, 모수라는 게 결국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요. 제가 볼 때는 복원된 것만 봤을 때는 정상성 상태가 되면 이상치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정상성에는 약정상성이랑 강정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상성은요 어느 정도 이상치 같은 게 있어도 이렇게 이상치가 있으면 여기 같은 게 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튀어도 이런 게 튀어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통계 전공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상치가 없는 상태는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튀는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정상성에는 용인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이나 분산이 좀 특정 시점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상치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는 거는 솔직히 현실의 데이터에서는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요 위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렵게 나올지 아니면은 다시 다음 차수 때는 기존처럼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